안녕하세요. 포이아로마 대표 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포이아로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과 터치로 깨우는 트리트먼트예요. 제가 한 번도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 그 포이 아로마를 가지고 어떤 순서를 이용해서 관리를 들어가는지 그 라인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원장님들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바이탈은 어떠신가요? 어, 어, 지금 이제 들어와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를 왜 써야 될까요, 원장님? 꼭 에센셜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로마를 왜 내가 샵에서 사용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를 왜 내가 꼭 써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좋은 향이 나죠. 좋은 향이 나고 기분이 상쾌해지기도 하고 숲속에 다양한 식물들이 내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뭐 어떠한 향기가 나거나 막 이러지 않는데 숲속에 가면은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머리가 아팠던 것이 막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숲속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피톤치드 때문에 그래요. 피톤치드. 그 피톤치드 때문에 원장님들이 숲속에 가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한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요 피톤치드를 우리는 숲속의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숲속의 향기. 숲속의 향기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은 어떻게 보면 숲속의 향기와 본질적으로 같기는 해요. 그래서 피톤치드, 요 피톤치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책이나 이런 데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져 있냐면 신이 주신 선물이래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요 한 병에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농축해 놨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로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향기. 얘를 아로마라고 얘기해요. 아로마. 근데 요 아로마는 어떻게 보면 피톤치드는 공기 중에 있는 것을 기체화되어져 있는 상태, 저농도의 그러한 액기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렇게 포이 아로마에 담아져 있는 이 에센셜 오일은 그 특정한 허브들을 추출한 거죠. 그 특정한 허브들을 추출을 해서 여기에 보면은 다양하게 성분들을 제가 이제 이게 꺼지니까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뭔가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연결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다시 드리자면, 우리가 숲속의 향기는 피톤치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우리가 저농도에 있는 그것들을 기체화된 상태의 피톤치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에센셜 오일은 뭐냐면 그 수천 수만 배의 피톤치드를 우리가 고농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농축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피톤치드와 에센셜 오일의 그 본질은 같다. 피톤치드는 기체화된 저농도의 그러한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아로마 요 한 병에 담아 놓은 에센셜 오일은 그 액화 버전으로 해서 고농도로 응축되어져 있는 아로마를 에센셜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추출하는 과정에서 인체 친화적으로 굉장히 더 많은, 피톤치드보다 더 많은 이런 그 성분들을 추출을 하거든요.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향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향 분자. 네. 분자는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채소의 단위를 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향을 가지고 있는 이 분자가 내 온몸에, 우리가 향기로 처음에 우리가 인중에다가 딱 떨어뜨렸을 때 호흡을 통해서 에센셜 오일의 그 향 분자가 내 온몸을 순환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샵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았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상쾌해지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의 향 분자는 결국은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작용을 하냐면 신경에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외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경을 안정화시켜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포이 아로마에서 관리를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뭐를 얘기를 하냐면, 신경을 안정화시켜라. 그 신경을 안정화시켜 줄 때에 우리 원장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도 아시지만 교감신경은 어떤가요? 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거나 내가 뭐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막 이러면은 교감신경이 막 이제 그 우위에, 부교감신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면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조금 동공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땀이 난다든지 이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고객님이 누워 있으면 어떠한 관리를 하셨을 때의 효능을 제대로 100%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교감신경보다는 고객님이 베드에 누웠을 때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부교감신경을.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제품을 쓰냐면 그레이라고 하는 제품을 써요. 그래서 이 그레이를 어디에 떨어뜨릴 거냐면, 제가 조금 자료를 확대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때는 어디에다가 떨어뜨리냐면 인중에다 떨어뜨릴 거예요. 인중에다가. 예, 인중에다가 떨어뜨리는 이유는, 인중에 떨어뜨리면 어때요? 그 향 분자가 코를 통해서 어떠냐면 이 향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 향이 내가 언제 맡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기분이 좋게끔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줄 수도 있고 활성화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 분비는 뭐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향을 맡았기 때문에 그 향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받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인중에다가 떨어뜨리고 호흡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할 때도 뭐냐면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사전에 먼저 호흡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하는 것처럼 호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회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앞쪽에 사진이 있기는 하지만 뒤쪽에 있는 천주와 완골과 풍지 요 헤어라인 있는 쪽에다가 발라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실 때에 그냥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시면 돼요.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헤어라인 있는 쪽에다가 발라주시고 원장님들이 결국은 원장님의 손끝으로 터치해서 자극시켜서 흡수시켜주는 동작을 하신다고 하면 고객님들은 계속 향을 맡으면서 느끼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향의 감각을. 그래서 뒤 헤어라인 있는 쪽에다가 또 발라주시면 고객님이 또 좀 편안한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깨 라인에 보면 어깨에 이렇게 유두에서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견정혈 자리가 있습니다. 견정혈. 어깨견 우물정자예요. 어깨에 우물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에 우물이 쌓이면 두둑해지겠죠. 목도 짧아지고 그래서 어깨에 요 견정혈 자리에다가 조금 발라놓고 뭐를 에센셜 그레이를 발라놓고요. 그 다음에 요 좀 철자를 잘못 썼네요. 단중혈자리예요. 단중혈자리. 단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 단중혈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의학에서는 심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심윤, 마음심, 박기륜이에요. 마음심, 박기륜. 마음을 움직이는 바퀴가 요 단중혈자리래요. 그래서 고객님들 관리하실 때에 요 에센셜 그레이를 요 단중에다가 떨어뜨려서 모지로 조금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좀 자극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웰컴 마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인맥 라인에 에센셜 오일 그레이를 발라놓고 터치해서 조금 고객님을 호흡을 지속적으로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떠냐면 호흡이 짧아져요. 호흡이 짧아지면 그만큼 호흡이 짧아지면서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만 잘해도 살이 잘 빠진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숨만 잘 쉬어도 내가 그냥 내가 호흡하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흡하는 게 아니라 깊은 호흡. 그래서 복식호흡이나 우리가 흉곽호흡도 하고 복식호흡도 하는데 그런 호흡을 통해서 내뱉는 기체화된 내 몸에 있는 찌꺼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호흡을 좀 많이 하세요.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을 하면 어떠냐면 사람이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아플 때 호흡하세요라고 얘기하고요. 호흡을 하면 심호흡을 하면 사람이 조금 화가 났던 것도 화를 다스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때에 어떤 에센셜 오일을 쓰냐면 요 그레이를 써요. 그래서 요 그레이는 뭐냐면 근육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다 어떠냐면 신경이 막 쓰인다. 신경이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은 근육도 어떠냐면 근육도 경직되거든요. 그렇게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켜 줄 때 쓰는 아로마가 저희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는 웰컴 마사지 할 때도 쓰지만 그뿐만 아니라 등 관리할 때 등통이 있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부 관리하실 때도 어떠냐면 복부 관리하실 때 복부가 어때요? 장이잖아요. 장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 하지 못해요. 운동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도 운동도 하고 분절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 하지 못할 때에 만지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관리, 복부 관리를 하기 이전에 이 에센셜 오일 그레이를 배꼽 주변이나 아니면은 대장이나 소장 주변으로 발라놓고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관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실 때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에센셜 오일을 발라놓고 관리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에 있는 것들을 버려주고 해야 돼요. 예, 버려준다. 내 몸은 나는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면 대사를 한다라고 표현해요. 대사 중에서는 신진대사도 있고, 예, 뭐 물질 대사를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대사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대사, 에너지 대사예요. 에너지 대사. 예, 내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노폐물 대사 일어납니다. 근데 그 노폐물을 일단은 관리를 하기 전에 먼저 잠깐 비워놓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몸에서 어떠한 그러한 노폐물 대사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것을 에센셜 오일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직접적으로 원장님들이 떨어뜨려서 쓰시는데 어디에다가 떨어뜨리시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흉쇄 유돌근이래요. 여기 그 흉쇄라고 하는 것은 흉골과 쇄골과 유양돌기죠. 유양돌기. 그래서 그 흉쇄 유돌근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부분과 흉쇄 유돌근 요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원장님들이 에센셜 오일을 브라운을 떨어뜨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3방울 정도 떨어뜨려요. 떨어뜨려 놓고 그 부분에 림프 드리나지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떨어뜨렸는데 만약에 좀 더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 이렇게 쇄골뼈가 있잖아요. 쇄골뼈. 이렇게 쇄골뼈가 있어요. 요 쇄골의 안쪽과 바깥쪽도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떨어뜨려 주셔야 되겠어요? 애과 있는 부분. 우리 어깨 이렇게 있으면은 애과가 두둑하게 쌓여 있죠. 두둑하게 쌓여 있으면서 색상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색소가 약간 침착되어 있고, 예. 애과부가. 그리고 또 어때요? 부어 있기도 해요. 부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림프에 의한 림프 드리나지가 잘 되지 않아서 부종이 있거나 아니면은 색소가 조금 침착되어 있는 부분에는 저희는 브라운을 발라놓고 림프 드리나지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림프 드리나지 할 때는 저희가 에센셜 오일 브라운을 쓴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굉장히 기본이긴 하지만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특히나 유양돌기 있는 쪽, 그 흉쇄 유돌근 있는 쪽에 발라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예. 우리가 흉쇄 유돌근 안에는 뇌로 산소를 공급하고 뇌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를 걷어들이는 혈관이 흐르고 있죠. 혈관. 그래서 그걸 우리는 경동맥이라고 표현해요. 동맥은 산소를 공급할 거고 정맥은 뇌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다시 걸러서 어때요?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겠죠. 그래서 요 경정맥과 경동맥이 어디에 있냐면 흉쇄 유돌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내 몸에 산소를 20% 쓴대요. 굉장히 많은 양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의 노폐물과 이러한 그 세포에서 배출되는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피부, 얼굴에서 쓰는 그런 찌꺼기나 노폐물들을 걷어들이는 것이 어디로 다른 데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요 경정맥을 통해서 우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흉쇄 유돌근을 잘 관리를 하시면 얼굴을 뭐 부종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붓기가 빠진다든지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흉쇄 유돌근 터치하는 것은
저희가 브라운으로 터치하시고 우리 경정맥, 경동맥을 같이 관리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는 오일이냐면 림프 드리나지 할 때 쓰는 거예요. 림프는 내 몸에 노폐물을 잘 걷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애과부를 노폐물의 창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노폐물로 인해서 색깔이 어두워져 있는 부분, 애가부뿐만 아니라 서해부라든지 아니면은 관절 부분이 새까맣게 조금 침착되어, 색깔이 어둡게 침착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요 브라운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브라운은 이 턱 라인, 이중턱 관리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쓰신다는 거. 그래서 브라운은 그렇게 림프 드리나지 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한 가지를 더 넣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는 방자유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저희가 방자유기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로사예요. 로사. 그래서 이 로사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립니다. 3방울 떨어뜨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3방울을 떨어뜨려서 어디에다가 마사지를 하냐면, 아까 제가 그 그 웰컴 마사지 할 때 요 인맥에다가 떨어뜨려서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관리를 하실 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이 인맥 라인이에요. 이렇게 인맥 라인. 그래서 요 인맥 라인에다가 아로마를, 요 방자유기를 조금 따뜻하게 해서 아로마를 떨어뜨려 놓고 요 인맥 라인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상부에 열증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여드름이 있고 뒤쪽에도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상부에 열증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그 열증을 아래로 내려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폐와 심장의 열증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줘서 사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줄 때에 쓸 수 있는 라인이 요 인맥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신진대사 호르몬을 조절한대요. 왜 호르몬을 조절한다고 써놨을까요? 여성들한테 있어서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우리 상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갑상샘에 여성들이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는 남성들도 갑상샘의 항진이나 저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샘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갑상샘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브라운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브라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때 브라운을 쓰시고요. 나는 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조금 활력이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요 로사에다가 뭐를 떨어뜨려서 쓰냐면 바이올렛을 떨어뜨려서 쓰시면 아침에 훨씬 더 활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갑상샘에서 흐르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여성들한테 있어서 내 몸에 어떠한 바탕질 대사를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능이 떨어질 때에 보면은 이 갑상샘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갑상샘 호르몬을 조금 활성화시켜 줄 때에 쓸 수 있는 아로마가, 포이 아로마에서는 이제 바이올렛을 활용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 마사지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저희가 클렌징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클렌징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클렌징 먼저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클렌징을 먼저 하기보다 인중에 떨어뜨리고 백회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신경을 좀 안정화시켜준 상태,
고객님이 준비된 상태에서 클렌징을 들어가면 훨씬 더 고객님이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포유 아로마에서는 클렌징을 먼저 하지 않고 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고 림프 드리나지를 먼저 해주는 그 작업을 먼저 하고 클렌징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렌징을 할 때 저희는 밀크 타입의 클렌징이에요. 밀크 타입의 클렌징인데 이거 보시면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바스 오일을 같이 섞어도 된대요. 왜냐면 바스 오일은 어떠냐면 바스 오일 자체에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코코베타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각질을 연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클렌징 밀크 타입의 클렌징 하나만 단독으로 쓰셔도 클렌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좀 더 각질이 두껍다든지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요 밀크 클렌징을 한번 펌핑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피부 타입에 맞는 요 바스 오일을 2분의 1 스포이드래. 2분의 1 스포이드를 혼합을 해서 같이 혼합해서 러빙해서 클렌징 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스 오일에는 5종이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5가지 종류는 뒤에서 제가 1차 요거는 클렌징이고 2차 딥 클렌징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클렌징을 하고 나서 가볍게 닦아내고 저희가 토너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로투스라고 하는 이렇게 보시면 로터스예요. 로터스가 뭐냐면 핑크 로터스, 화이트 로터스, 블루 로터스, 연꽃이에요. 연꽃. 메인이 연꽃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연꽃 추출물이 굉장히 피부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클렌징과 토너는 요 로터스 연꽃 추출물이 베이스이다. 근데 지금 저희가 클렌징과 토너는 리뉴얼 중입니다. 그래서 리뉴얼이 돼서 3월에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클렌징 끝나고 나면 딥 들어갑니다. 딥. 원장님들이 2차 하시죠. 2차 어떤 거 많이 하시나요? 어떤 거 하세요, 원장님? 핑크클럽 원장님? 제가 보이는 원장님이 핑크클럽 원장님이셔서 2차 딥 스케일링 하실 거예요. 보통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아하 필도 아주 가볍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크럽을 하기도 하시고 요즘에 또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고마질을 하기도 하세요. 하기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바스 오일을 가지고 두피 스케일링도 하고 바디 스케일링도 하고 얼굴 스케일링도 합니다. 요 하나만 있으면 한 종류만 있으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활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양 조절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요 베스 제품은 말 그대로 베스 물과 굉장히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얘가 각질을 연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베스 오일을 얼굴에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실 거냐면 2가지 정도 같이 접목해서 쓰실 수 있어요. 2종류, 2가지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고 최대 3개까지 혼합해서 쓸 수 있는데 바스 오일을 제가 꾹 누르면은 요 정도 올라오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이제 올라오는데 요거를 저희가 한 피펫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에 반만 쓰시면 돼요. 얼굴에 쓰실 때에. 얼굴에 쓰실 때에 요거를 만약에 2가지 쓰시면은 한 피펫을 2분의 1, 2분의 1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영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 2가지나 3가지까지 혼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미네랄 수딩겔을 같이 넣어요. 왜냐하면 예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 그 미네랄은 좀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 미네랄을 넣고 그 다음에 요 바스는 누구랑 친구라 그랬냐면 물이랑 친구니까 저희는 토너를 넣어요. 토너. 예. 물 정제수 넣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시지만 pH 밸런스를 잘 맞춰주려고 하면 토너를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스 오일을 이렇게 한 피펫 정도로 쓰시면 요 미네랄 수딩겔은 2번 정도 펌핑 하시고 토너는 한 번 정도 펌핑을 해서 그거를 붓을 이용해서 얼굴에다 전체적으로 브러쉬 테라피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눈에 코튼 패드 붙이시고요. 혹시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얼굴과 데콜테까지 하고요. 5분에서 한 7분 정도 발라 도포하시는데 원래는 림프 드리나지를 하면서 얼굴 브러쉬 방향이 있는데 방향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 놓으시고요. 5분에서 7분 정도 둔 다음에 미온수로 닦아낸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드름 피부예요. 여드름 피부.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따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꼭 미리 상처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요 베스 제품이 향이 조금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가울 수 있다. 예. 그리고 향이 강하다. 요렇게 표현을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요 각질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얼굴이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나냐면 얘가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 근데 우리 피부에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수용성과 지용성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내 피부에 어떠한 좋은 물질이 들어가기 전에 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타입별이라고 써 있는데요. 브라운 써 있죠. 브라운. 브라운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림프 드리나지 할 때 쓰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림프가 잘 배농이 안 되고 드리나지가 안 되는 거를 상상을 해보시면 림프 드리나지가 안 되니까 어때요? 색깔이 칙칙하게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 배농 저하로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은 브라운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사람들 림프가 막혀 있어서 어디 오도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많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떠냐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쌓이면 정체되고 그러면 부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 부종 관리할 때 많이 쓰고요. 화이트헤드 여드름인데 약간 비립종처럼 화이트헤드 메말라 있는 피부 있죠. 그런 메말라 있는 피부 화이트헤드 있는 부분은 브라운으로 각질 정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라고 있어요. 아까 그레이. 제가 가장 먼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요 그레이는 어떠냐면 스트레스,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피부에 사용을 하시면 진짜 여드름이 조금 잠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보통은 뭉친 근육형이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근육형이라고 교근이나 아니면은 이런 근육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찰흙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말랑말랑한 상태여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윤곽 관리 하시기 전에 뭉쳐져 있는 것들을 조금 편안하게 풀어줄 때에는 요 그레이로 바스, 딥, 필링을
그렇다고 해서 막 필링이 돼가지고 뭐가 벗겨지고 이러지 않아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소프트하게 각질이 연화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는 예민한 피부. 네. 우리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다든지 얼굴이 늘 항상 부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는 블루 가지고 해요. 블루. 그래서 이 블루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냐면 사이프러스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프러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파인 그 나무, 솔나무, 솔방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향기, 아까 그 피톤치드가 내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면 호흡계통도 굉장히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에서 처음에 나는 이 5가지 중에 뭘 먼저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요 블루를 가장 먼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블루는 예민한 피부에 쓴다. 그 다음에 바이올렛.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요 보라색은 저희가 바이올렛인데 요 보라색은 이제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노화라고 얘기했잖아요. 탄력이 떨어지고 또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막 이런 거. 이럴 때에 탄력이 없고 모공이 넓은 피부에 써요. 그래서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 약간 페퍼민트라든지 라벤더라든지 로즈메리나 이러한 오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약간의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에 발랐었을 때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이 피부에 있는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는 클렌징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바스 바이올렛을 쓸 거냐 에센셜 오일을 쓸 거냐 잘 초이스해서 쓰시면 각질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 바스를 가지고 각질 정리를 한다. 라고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두피 스케일링 할 때도 뭘 썼냐면 이 바스를 활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바스를 원장님들이 쓰시면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 이 바스를 미네랄과 토너랑 섞어서 복부에다가 발라놓고 돔을 씌워주셔도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지금 접목해서 테라피로 진행하는지 영상을 잠깐 아주 짧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아까 건데? 이렇게 동영상에서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딥 필링까지 하고 나면 어떠냐면 pH 밸런스가 다 깨져 있어요. 우리가 트러블의 소지나 이런 것들은 pH가 잘 맞아야지만 사실 트러블이 없고 굉장히 좋은 또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는 미네랄 수딩 겔이에요. 수딩 겔. 미네랄 수딩 겔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블루를 2방울 떨어뜨려서 붓으로 얼굴에다가 살짝 도포해 놓습니다.
살짝 도포해 놓고 한 5분 정도 방치, 5분 정도 방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방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러빙해서 다 흡수시키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요 라인을 pH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1차 팩처럼 예, 활용하셔도 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블루가 아니었고 이 사람이 얼굴이 여드름 피부가 여드름이 굉장히 많다. 이러면은 저희는 블루를 쓰지 않고 그럴 때는 여드름 관리를 할 수 있는 옐로우를 활용해서 쓰셔도 돼요. 옐로우를 2방울 쓴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지금 블루 2방울 이렇게 써놓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드름 피부다 이러면은 옐로우를. 근데 이 고객님은 나는 미백 관리를 할 거다 이러면 미백 관리를 하실 때는 저희는 그린을. 예. 그래서 각 피부 타입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초이스해서 한 2방울 정도만 떨어뜨려서 이렇게 1차 팩으로 해 놓으시면 고객님들이 오실 때마다 아로마 향이 달라지니까 어떠냐면 아로마의 종류가 달라지니까 향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원자염내는 매일 같은 마스크를 해주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pH 밸런스를 맞춰준 다음에 원장님들 데콜테 마사지 하실 거예요. 데콜테 마사지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 테크닉 할 때 쓰는 오일들이 한 6가지 있어요. 6가지. 그 6가지 중에 저희가 호르몬 케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 케어에 걸맞는 오일이 요 피노치오 오일이에요. 요 피노치오 오일. 요 피노치오 오일의 이름은 피노치오. 어떤 분들은 피노키오 오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요 피노치오 오일은 이태리어로 펜넬이라고 하는 오일이 있어요. 펜넬. 요리에도 쓰이는데 요 펜넬이라고 하는 이름, 이탈리아어로 이름이 요 피노치오예요. 그래서 요 저희가 지금 요 피노치오 오일은 어떤 오일이냐면 호르몬 오일이에요. 호르몬 오일. 예. 호르몬 오일. 그래서 일단은 펜넬이랑 그 다음에 자스민이랑 그 다음에 미르랑 로즈라든지 이러한 그 오일들이 꽃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향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한테 있어서 약간 이 자스민이나 펜넬이 여성의 식물의 에스트로겐과 식물의 프로게스테론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이 피노치오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피노치오 오일을 저희가 데콜테 마사지 하실 때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테크닉이 들어갈 건데요. 테크닉 들어갈 때는 일단은 간단하게 얼굴에 아까 이제 그 pH 밸런스 하면서 그거를 묻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 그 일회용 해면으로 그냥 토너로 걷어내기만 하시면 돼요. 걷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에센셜 오일을 피부 타입에 맞게끔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시는데 한 2가지 정도로 접목해서 사용하실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에는 호르몬이고 에이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이올렛이랑 로즈인데 만약에 이 에센셜 로즈랑 바이올렛을 혈자리에다가 떨어뜨리셔도 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그냥 유리볼에다가 콜라겐 큐텐 크림을 에센셜 오일을 한 5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같이 믹싱해서 얼굴에다 발라놓고 테크닉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앰플은 요 아케비아 앰플이 있어요. 저희 굉장히 원장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요 아케비아 앰플은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요 수상층과 유상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요 아케비아 앰플을 이렇게 흔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명 우유 앰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이 우유 앰플이 재생 관리할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주는 그래서 요 아케비아가 뭐냐면 으름덩굴이에요. 으름덩굴. 그래서 으름덩굴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요 아케비아 앰플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콜라겐 큐텐 크림으로 도포해 놓고 테크닉을 들어가는데 저희는 방자유기 테크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자유기 자체가 굉장히 방자유기가 왜 좋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일단 깨지지 않습니다. 도자가 절대로 원재료 한번 구매하시면 깨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톡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디톡스. 우리 이 방자유기는 구리랑 주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리의 항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따뜻하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열 전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마무리 때는 차갑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원하게. 그래서 원장님이 방자유기를 이용해서 테크닉을 진행을 하시면 좋으시고 아니면 원장님들이 매뉴얼 테크닉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을 하실 때에 주요 부위가 있습니다. 주요 부위. 그래서 왜냐면은 원장님들이 물론 원장님들이 스킬들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관리를 하실 때에 테크닉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저는 꼭 어디를 만져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디를 만져주냐면 우리 얼굴에 흐르는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로 지나가는 3차 신경 그 다음에 안면신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굴 전체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얼굴 전체에 이렇게 말초신경으로 퍼져나가면서 피부를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 3차 신경이랑 안면신경이거든요. 근데 이 신경이 다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이 뇌줄기에서 나와서 양측도부를 지나서 얼굴 쪽으로 다 미세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요 뿌리가 있어요. 요 3차 신경이 요 뒤쪽에 있는 뇌줄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3차 신경근이 귀 앞쪽에 이렇게 귀 앞쪽에 뿌리가 있죠. 이렇게 요런 큰 뿌리. 큰 뿌리가 있어서 요 뿌리를 통해서 눈으로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상악 쪽으로 지나가고 하악 쪽으로 지나가는 이 신경들을 자극시켜줘야지만 이 피부의 표정근들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로 지나가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결국은 에센셜 오일을 발라놓고 어떠냐면 요 귀 앞쪽에 귀 앞쪽에 혈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귀 앞쪽에 혈자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이실 거예요.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 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귀 앞쪽에 아까 이렇게 관골 이렇게 있는 데서 요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아까 여기는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근데 요 귀 아래쪽,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 아래쪽은 지금 요 뿌리 근이 안면신경근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앞쪽에 이문이라고 하는 혈자리 있고 청공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고 청회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혈자리를 자극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관리를 하실 때 원장님들이 손으로 관리를 하시던 테크닉 하실 때에 귀 앞쪽을 귀는 얼굴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귀 앞쪽에 있는 요 혈자리 세 군데 꼭 기억하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표정근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요 라이브이다 보니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턱이
나이가 들면서 요 라인이 계속 두둑하게 쌓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이중턱 라인을 따라서 요 귀 있는 쪽에 뭐가 발달되어져 있냐면 샘들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샘들. 네. 어떤 샘들? 침샘들. 네. 그 침샘들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꾸 턱에 이중턱처럼 붓기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침샘 관리를 좀 잘 해줘라 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 앞에 유일하게 있는, 뭐라냐면 귀 앞에 유일하게 있는 세 가지 혈자리가 요 이문, 청궁, 청회라는 거. 귀 뒤에는 혈자리가 없을까요? 귀 뒤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귀 뒤에 혈자리 있을까요?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귀 뒤에 혈자리.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시니까. 요 귀 뒤에는 유일하게 있는 혈자리가 풍혈자리예요. 예. 풍이잖아요. 풍. 그래서 풍을 막아주는 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원장님들이 기억이 나시면 귀를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실 때, 터치하실 때, 테크닉 하실 때에 꼭 요 주요 부위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손으로라든지 아니면 방자 유기를 이용해서 잘 테크닉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닦아내시느냐, 닦아내느냐, 안 닦아내느냐. 저희는 다 흡수시키고, 살짝 저는 막 온수포를 이용해서 닦아내기보다는 그냥 일회용 해면을 가지고 토너로 정리만 좀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포이아로마에서는 사실 이제 마스크가 없어서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델링 마스크나 크림 마스크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모델링 떼어나고 나면 아니면 2차 팩 떼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토너로 정리해 주시고, 피부 타입에 맞는 아로마 오일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앰플 또 투여해야 되겠죠. 앰플 충분히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때 저희가 콜라겐 큐텐 크림이 있어요. 콜라겐 큐텐 크림도 있고, 마무리 때 아케비아 크림이 있어요. 아케비아 알 크림. 요 둘 중에서 피부 타입에 맞는 크림으로 원장님들이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이 아로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마지막까지 어떤 프로토콜을 하고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얼굴에 관리를 하실 때 원장님들이 가장 포인트로 주고 계신 게 뭔가요? 포인트로 나는 이 관리를 잘 하고 싶다. 윤곽 관리? 아니면은 뭐 물광 관리? 이런 관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탕이 좋아야 돼요. 바탕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근데 얼굴의 바탕은 어디 있냐는 거죠. 얼굴의 바탕. 네, 그래서 얼굴은 어떤 바탕 위에 있을까요? 알고 계신가요? 얼굴은 어디 바탕 위에 놓여져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리를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다 보면 말씀하실 때에 머리가 젖으면 안 돼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젖으면 안 돼요. 근데 얼굴의 판은 어디 위에 올려져 있냐면, 우리가 미간 주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 밑에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팔자도 생기고, 이런 주름들은 누가 잡고 있냐면 요 앞에 이마에 있는 전두근이 잡고 있죠. 전두근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눈꼬리가 처지고, 얼굴이
이렇게 처지고 그런 처짐들은 어떠냐면 누가 잡고 있냐면 요 측두근이 잡고 있어요. 양 옆에 측두근이 예, 측두근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목이 늘어지고 목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턱 관절도 조금 늘어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뒤쪽에 있는 후두근에서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굴을. 그러니까는 전두랑 축두랑 이 하부에 있는 근육들을 잡고 있는 요 판이 예,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지만 얼굴의 윤곽선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앞쪽에 전두, 축두, 후두를 한꺼번에 다 감싸고 있는 게 뭘까요? 모상 건막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관리를 하실 때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웰컴 하실 때에 그레이와 브라운을 가지고 이 모상 건막을 잘 바탕을 잘 해 놓으면 굉장히 관리하시는 데에 힘들이지 않고 얼굴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요 기본적인 바탕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행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에센셜 오일을 두 가지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콜라겐 큐텐 크림도 지금 450g짜리예요. 굉장히 용량이 많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사하실 때 구매 한번 해서 사용을 꼭 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또 그 BTI 몰이나 또 문의를 남겨주시면 예, 잘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교육은 제가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